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연말이면 성과금 잔치를 벌이던 대기업들이 올해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창원 산업단지의 대표 기업인 두산중공업마저 간부 사원들을 대규모로 감원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 산단에서 올해 매출 선두를 빼앗긴 두산중공업. 올해 수주 목표는 8조 원이지만 현재 수주 실적은 절반 수준입니다. 최근 1조 원대 수주도 취소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두산중공업은 간부 사원 100여 명을 감원했습니다. 결국 수주가 안 돼서 하는 거라서 3년 뒤에 수주 목표 반칙됩니다. 작년 연말부터 신사에서 기술 투자와 관련 없는 것들은 다 중단을 했고요. 이미 KT와 LG전자 등 다른 대기업도 최고 수백 명을 명예퇴직시켰습니다. 두산중공업과 같은 대형 사업체의 이딴 긴축은 하청업체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창원 지역 실업수급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데다 재취업률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경남 전체적인 실업자 수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은 더 비관적입니다. 조선산업이 성장을 해야 다른 기계산업이나 건설, 철강 등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데 조선산업이 위기가 되다 보니까 다른 기계산업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무풍지대였던 대기업에서 감원 바람이 불면서 중소기업까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2조 원대 시장인 항공기 정비 사업 MRO 유치를 놓고 경상남도와 충청북도의 경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항공산업은 분산하기보단 사천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부터 청주공항 주변에 1,500억여 원을 투입해 대규모 항공 정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천공항 주변에 항공 정비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자체가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러니까 좀 저희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같은 갈등은 정부가 키운 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2010년 발표한 항공산업 지역별 발전계획, 항공 MRO 분야의 핵심 거점은 부산과 충남, 유망 거점은 경남과 충북 등 6개 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산업을 지역별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항공산업이 이제 시작 단계로 분산 배치는 시기상조고 우선 직접화에 성장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지역적으로 너무 나눠서 분산을 시킨다고 하면 더 크게 성장을 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걸로 보고요. 역량을 분산하면 선진 항공국들을 따라잡는 데 애로사항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기술 인력 간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천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공산업을 미래 50년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경상남도. 분산 배치를 요구하는 충북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출신 전역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21살 A씨와 22살 B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이 지난해 12월 해군 모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5명을 엎드리게 하고 가슴과 옆구리를 폭행하는 등 수시로 가혹행위를 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성동 59살 김모 씨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기계 장비와 건물 내부 80제곱미터를 태워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씀씀이가 커지는 연말이 됐는데도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는 울상입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년을 맞아 한 해 동안 아껴준 사람들과 고마운 마음을 나누는 연말. 유통업계도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하며 고객 유치에 안간힘입니다. 하지만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 신중해졌습니다.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깊이가 없으니까 돈을 자꾸 아끼게 되고 서고 나도 혹시나 싶은 생각, 늦는 때가 있으니까 더 힘들죠.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야 할 연말이지만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오히려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하며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6개월 후 전망은 생활 형편 지수가 10에서 94로, 경기 지수도 91에서 84로 떨어져 더 비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에 대한 기대치도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의료비와 외식비 항목부터 지출을 차츰 줄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낮을 거라는 기대감 없이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연말연시는 소비 심리도 함께 얼어붙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출근길이 무척 춥겠는데요. 지금 창원은 0.6도에 머물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고요. 목도리나 장갑도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안을 지나면서 또다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오늘 서부 내륙에 눈을 뿌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거창과 산청 그리고 함양에서는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눈이 쌓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동쪽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창원 7도, 밀양 6도에 머물겠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내륙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밤부터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최고 9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진주 6도, 사천 7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오늘 먼바다에서 오후부터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서부 내륙에서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화요일에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가 계속되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상연구원이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폐업한 옛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한 것과 관련해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진주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주민 269명의 서명을 받은 감사 청구인 명부를 오늘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 승인은 부당하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